lives the Empire. 최근에 스타워즈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헤이든 크리스텐슨을 초대하거나 제국 테마로 머천다이즈 홍보를 하는 등 뜬금없이 제국 관련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번 작품 제국 이야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달로리안 시리즈로 데뷔해 드라마 아소카에서 퇴장한 모건 엘스베스의 이야기와 클론 전쟁 팬들이 10년이 넘게 기다렸던 베리스 오피의 클론 전쟁 뒷이야기까지 총 6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 다스 베이더의 그리버스 장군의 스론의 인퀴지터까지 스타워즈의 다크사이드 진영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스타워즈 데이 선물이 없을 듯 합니다. 아직 정식 공지는 되지 않았지만 전작인 제다이 이야기의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도 5월 4일에 6개 에피소드가 동시 공개될 것 같은 제국 이야기, 이번 예고편은 각 에피소드마다 시간대와 줄거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에피소드로 보이는 장면들끼리 붙여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건 엘스베스의 이야기입니다. 클론 전쟁기의 우군이었던 다소미르 행성 밤의 자매단이 두쿠백작을 여러 차례 암살하려고 하자 그들과 사이가 나빠진 분리파는 그리버스 장군과 수천 대의 전투 드로이드들을 보내 다소미르 행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모건 엘스베스를 비롯해 아사즈 벤트리스와 메린 등 극소수의 생존자들만이 이 당시에 다소미르 대학살을 피해갈 수 있었죠. 예고편 내내 보여지는 드로이드들의 다소미르 공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대사나 장면들을 보아하니 모건이 훗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한 에피소드 내내 다소미르 대학살에 관한 이야기를 풀 것 같은데요. 모건은 드라마 아소카에서처럼 마녀들의 힘으로 신체를 강화했음에도 그리버스 장군과의 결투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리파의 공격이 데모탈진의 밤의 자매단 진영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행성에 있었던 다른 수많은 마녀 부족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예고편 자막이 모건 옆에 서 있는 인물들을 산악 부족 마녀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드디어 다소미르의 다양한 마녀 부족들은 그리버스의 공격을 어떻게 넘겼는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강한 빛을 내뿜는 누군가가 전투 드로이드들을 모두 날려버린 장면이 있는데, 아마도 산악 부족 마녀가 모건을 구출한 게 아닌가도 싶네요. 분량이 많지 않아서 애매하긴 하지만 클론 전쟁기 이야기 다음은 은하 제국기의 모건을 다루는 에피소드인 듯 합니다. 모건 엘스베스가 만달로리안 시즌2에서 등장했던 당시 모건의 비하인드 설정으로 그녀가 제국기에 제국의 전함을 납품하고 스론과 사이가 깊은 인물이란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번 예고편 초반에 모건이 당시에는 아직 대제독이 아니라 일반 제독이었던 스론에게 협력을 제안하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스론과 모건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조명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 뒤에 임페리얼 스타디스트로이어들이 떠있는 광경이나 이번 시리즈의 포스터에 베나터급 스타디스트로이어 위에 임페리얼급이 떠있는 연출을 넣은 것을 보면 드디어 영상 매체로 모건을 통해 베나터에서 임페리얼급으로 전력이 교체되는 진풍경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건 엘스베스는 뜬금없이 등장한 캐릭터치고 아소카에서 분량이 엄청 많았기도 했고 과거 행적이 궁금한 캐릭터이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국기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모건의 마지막 이야기는 신공화국기, 그러니까 드라마 만달로리안 직전 시점을 다룹니다. 드라마에서 모건이 처음 등장했던 배경인 콜버스 행성과 행성의 수도인 칼로단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인데요. 드라마에 등장했던 캐릭터인 윙과 신공화국 외교사절단이 모건 측 세력과 마찰을 빚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모건과 모건의 부하들은 대담하게도 신공화국 외교사절단의 우주선을 대놓고 파괴하기까지 하죠. 여담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공화국 우주선인 CSS-1 스타셔틀이 신공화국을 상징하는 파란색 버전으로 등장해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에피소드 1에서 등장한 이후로 영상물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모건의 부하들은 콜버스 행성의 울창한 숲을 전부 태워버리고 그 결과 우리가 드라마에서 처음 보았듯이 하얀 잿더미만 남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에서 드라마와의 연결성을 생각하면 아소카가 살짝 등장해줘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이야기이자 제다이 이야기 1시즌 이후에 무조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던 베리스 오피의 이야기입니다. 베리스의 뒷이야기는 무려 클론 전쟁 시즌5 이후로 11년 만에 풀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예고편으로 보아하니 클론 전쟁 시리즈 직후 이야기, 인퀴지터 훈련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현장에 나간 이야기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이야기와는 다르게 시간대를 특정하기가 힘드네요. 우선 베리스의 이야기는 인퀴지터들의 본부인 누르에서 시작됩니다. 스승인 루미나라 언둘리와 같은 죄수복을 입고 있던 베리스는 당시에는 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네 번째 자매에게 인퀴지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드라마 오비안 케노비에서 대사 한 줄만 읽고 멀뚱히 서 있기만 했던 네 번째 자매 이야기를 같이 풀어줘서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캐릭터를 비롯해서 인퀴지터들의 번호나 그들의 훈련 방식 등 영상물에서 다뤄지지 않은 요소들을 이번에 짧고 굵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리스는 배드배치에 등장했던 ES 트루퍼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랜드 인퀴지터와 만납니다. 그리고 그랜드 인퀴지터 아래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반란군 시리즈에서 그랜드 인퀴지터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제이슨 아이작스가 10년 만에 돌아와 중후한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는데요. 잘 들어보면 드라마 오비안 케노비에서 배우 루퍼트 프렌드가 연기했던 그랜드 인퀴지터의 목소리도 간간히 따라하면서 제법 격차가 컸던 두 작품 속 동일 캐릭터를 하나로 융합하려는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랜드 인퀴지터는 베리스와 연이 깊은 캐릭터인 만큼 이번 기회에 그의 실명이나 과거 템플가드 시절 발자취 등 뒷이야기도 조금 더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베리스는 의외로 인퀴지터들이 시키는 대로 훈련을 거듭해서 마지막 테스트까지 통과하고 실전 임무를 뛰기까지 합니다. 제 아무리 친구를 희생시켰다 한들 베리스는 폭력에 물든 제다이 기사단의 역겨움을 느꼈다는 점에서 제다이의 방식에 환멸감을 느꼈다 한들 인퀴지터의 한 몸을 바칠 만한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베리스의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베리스는 아소카에 등장했던 마로 그리고 정체불명의 해골 인퀴지터와 함께 다스베이더 앞에서 점호를 받습니다. 지금껏 등장했던 반란군 시리즈 인퀴지터들이 제1군이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이 잡다한 인퀴지터들은 제2군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물론 베리스는 다스베이더가 아나킨이란 사실은 몰랐겠지만 서 있는 인퀴지터들 중 베리스가 제일 먼저 무릎을 꿇는 모습에 전에 아나킨에게 잘못한 게 있는 베리스의 무릎이 베이더를 만나자마자 탁 풀린 것 같아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이후 장면에서는 베리스가 네 번째 자매와 함께 어떤 제다이 한 명을 상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제다이를 쓰러뜨리느냐 마느냐가 베리스의 이후 운명을 점칠 것 같은데 과연 베리스가 제다이를 죽이고 인퀴지터로 남을지 아니면 제다이를 구해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잠적을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고편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 의외였던 건 이번 시리즈에 아사즈 벤트리스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배드배치 시리즈에서 뜬금없이 등장하기만 하고 사라진 데다가 제작진이 벤트리스의 부활 이야기를 향후 다른 작품에서 다룰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작품인 제다이 이야기에서 다루겠거니 했는데 정작 모건 엘스베스와 베리스만 나오고 벤트리스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이없게 지옥에서 돌아온 벤트리스 이야기는 아마도 배드배치 시리즈의 후속작에서 다룰 것 같은데 이럴 거면 배드배치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등장시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